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경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속보가 나와주면서 윤석열 씨의 공약 1호 내년까지 3배 상승 기대되는 저평가 우량주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3가지의 종목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온 게 뭐냐고 하면은 보다시피 윤석열 씨가 서울 재건축 재개발 풀고 1기 신도시 리모델링으로서 첫 부동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기존에도 뭐 윤석열 씨라든지 보통의 정치인들이 첫 번째 공약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 여기서 집중을 해봐야 될 거는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나서 대선 예비 후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첫 번째로 공약 발표를 열었고요. 거기서 국민이 직접적 얻게 하겠다면서 여기와 같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보통의 대선 후보자들이 그냥 주구난 방식으로 그냥 공약이라고 하면서 많이 던집니다. 그냥 뭐 얻어 걸려라 라는 식일 수도 있겠지만 공약을 굉장히 많이 던지지만 보통의 대선의 흐름을 봤을 때 첫 번째로 이제 제대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첫 번째 공약 발표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은 보통에 언제까지 가느냐, 단기적인 시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씨가 대통령 선거, 이제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그것은 투자자가 아니죠. 후보자의 공약으로서 집중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냥 뭐 스쳤다 갑자기 잠깐 반짝이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윤석열 씨의 발표를 통해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눈여겨봐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재건축, 재개발을 놓고서는 오늘 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거의 다 건설업이 보통의 건설업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건설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후보든지 건축,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후보 공약을 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수혜주들은 크게 사실 상승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뭐 이재명 씨 관련해가지고 공공주택 공약을 통해가지고 일성건설이 좀 큰 시세가 나왔지만,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에서도 일성건설은 지금 아마 한 3배 정도, 4배 정도 올랐죠. 4배 정도 올랐지만 시가총액이 1,800억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시총 자체가 작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작업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쉬웠던 거고, 보통의 종목들의 건설업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호재가 나오더라도 내가 1억, 2억, 3억, 뭐 10억을 때려박는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사실 건설업은 이제 실적을 가지고서 살 수는 있어도 테마를 가지고 사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리모델링, 그러니까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리모델링이란 건 말 그대로 리모델링이란 건 말 그대로 그냥 다시 이제 이걸 그냥 한국어로,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한국어로 그냥 직역하면 그냥 다시 뭐 꾸민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첫 부동산 공약이고 다시 꾸민다, 신도시를 다시 리모델링 한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노후화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교체하고 꾸미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이라고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도시재생이라고 해요. 다시 재생시킨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은 여기서 뭐 인구 감소, 산업 구조 변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영역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 창출,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이 1기 신도시를 리모델링 한다는 거는 1기 신도시에 대한 도시재생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걸 도시재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이 윤석열 씨의 속보를 가지고서는 집중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제 윤석열 씨의 1호 공약은 도시재생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과거에 이걸 통해서 이미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어요. 보면은 자연과 환경이라든지 코리아 SE라든지 누리플레이라든지 뭐 웹스라든지 특수건설 등등등이 이미 도시재생으로 엮이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엮이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과거의 자연과 환경이라든지 웹스라든지 특수건설이라든지 코리아 SE라든지 등등등등 이런 종목을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집어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종목들은 아직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분들은 이 종목을 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시세는 아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들을 사면 안 된다라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뉴스를 요약해보면 뭐가 나오느냐, 골목상권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 도시재생 사업 필요성이 골목상권 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자연과 환경, 특수건설, 웹스, 누리플랜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과거에 이 도시재생으로 엮인 이유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뭡니까? 윤석열 씨의 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천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쁘게, 주변이 조성을 좀 이쁘게 꾸미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그 하천 관련되어 있는 그 웹스 이런 쪽이 좀 많이 시세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번 윤석열 씨 발언에서는요,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과거에는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골목상권 해결을 위한 거다 보니까, 골목상권을 꾸밀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 하천을 꾸미고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1기 신도시를 리모델링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 생각해요. 보면은 이제 윤석열 씨가 5년간 수도권 130만 호, 전국에 250만 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발언이 뭐냐고 하면은, 윤석열 씨가 과거도 아니죠, 이번 연도 저번 달이에요. 집값 잡기 어렵지 않다. 현 정부는 시장과 싸우기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 게 어렵지 않은데 왜 안 잡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저격수로 유명한 얘기 나오면서 윤석열 씨와 이야기하고, 보면은 과거에도 나왔던 게 계속 만나가지고 의견을 나눴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얘기하는 이제 서울 재건축 재개발 풀고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첫 부동산 공약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현 젊은 세대들이 걱정하는 집값, 부동산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가파른 상승세, 이것을 잡겠다라고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잡기 위해서 내건 공약이 이번에 서울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주고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뭐 한다고요? 다시 이제 사람들이 서울에만 너무 밀집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좀 가고 그러니까 그냥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도시 재생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는 골목 상권 해결 위한, 그냥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수혜받았던 도시재생이 수혜를 받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같이 개인적인 생각이요. 그럼 우리는 이번에 뭘 봐야 되냐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재개발 재건축과 이제 우리가 1기 신도시 쪽에 리모델링,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상식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건설업 자체는 큰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에 다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소액 투자자들은 가급적이면 접근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도 내가 돈이 많아요 하신 분들은 건설업을 사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은 건설업이 수혜를 받는 게 맞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좀 저가형 스몰캡 종목으로 넘어갔을 때 큰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1기 신도시 쪽의 리모델링, 다시 말해서 도시재생 관련되는 수혜주가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1기 신도시가 과연 무엇인가 봤더니, 이거 모르신 분도 없을까 생각하지만, 1기 신도시는 말 그대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삼본 등 5개 도시를 말하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이게 92년도에 입주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30년 정도가 돼요. 30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건 사실상 뭐가 나와야 되냐고 하면은, 30년이라고 하면은 아파트도 낡았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교체가 제일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봤을 때, 과연 이런 노후화된 시설을 찾아봤을 때 1기 신도시 쪽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부터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20년 이상 된 노후 배수관,
깔린 일기 신도시 비상. 실제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배수관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 서울도 오래된 이런 비싼 그런 재개발 못하는 지역에 가면은 진짜 녹물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온수관은 30년이 다 돼가고 낡은 설비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곳에 지금 실제로 일기 신도시 쪽도 사람들이 너무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 다들 빠져나가려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낡은 것을 교체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는 거는 일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는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히 노후화된 배수관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근데 두 번째는 이거는 이번 연도는 사실 전체적으로 이슈받다 보니까 이슈가 덜 됐어요. 근데 과거에 2018년도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폭염에 에어컨 멈추고 아파트 막 정전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이번 연도는 전국에서 거의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이슈가 되지 못했는데, 과거부터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변압기가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보다 보면은 변압기 등 노후 설비가 원인이 돼서 에어컨도 멈추고 정전 사고가 났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노후화된 변압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뭐 해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럼 저는 이번 일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과거와 다른, 과거는 뭐라 했어요? 골목 상권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재생이었다고 하면 이번엔 뭐다? 이번에는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데 집중된 도시재생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는, 찾아야 될 거는 노후화된 배수관 교체와 노후화된 변압기 교체를 통해서 이슈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이제 한국주철관이에요. 한국주철관은 여기 보다시피 매출의 90%가 넘는, 거의 이제 98%죠. 99% 여기까지 치면은. 그래서 상하수도용, 그러니까 100%가 봅시다. 상하수도용. 상하수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배수관 교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적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사실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꾸준한 실적 자체는 적자를 기록하지 않고 꾸준하게 실적을 늘려가는, 특히나 2020년도 실적을 봤을 때 뭐 260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아니죠, 260, 한 270, 80 나왔다라고 하면은 벌써 1분기, 2분기 만에 330억을 찍어내면서 작년 매출 영업이익이 더 성장했기 때문에 실적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기업 가치로서 실적 성장주로서 굉장한 종목이, 굉장하기보다는 좀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적인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현재 굉장히 바닥대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다시 봐야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1250원에서 9,000원 정도까지, 뭐 크게 9,000원 너무 큰가요? 한 9,500원 정도까지 이 구간에서 물량을 잘 모아 나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윤석열 씨 관련되어 있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으로서 묶여줬을 때 이 종목은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16,000 정도의 신고가는 그냥 뚫을 겁니다. 이 과거의 이 고점 때는 그냥 뚫고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2만원 근방까지도 한번 다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17,500에서 2만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한국주철관을 첫 번째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수관 나오면은 대표적인 종목이 사실 이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이제 유보텍이라는 종목이죠. 유보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유보텍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배수관 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관련 부속류. 그래서 과거 예전에 그 인천 녹물이었나요? 붉은 물 나왔을 때 그 당시에도 유보텍이라는 종목은 이 당시 아마 였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그 유보텍 종목은 인천 수돗물 관의 사태가 터졌을 때 단기적으로 100% 시세를 내놨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통해서 당장에 고쳐야 될 것이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게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유보텍도 이번에 큰 시세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은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은 좀 별로 여러분들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안 좋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그 적자 폭을 작년까지 늘렸다가 올해부터 적자 폭이 줄어드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분기, 3분기나 4분기 때 이런 흐름이면은 적자 폭이 다시 흑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실적 같은 부분이 좀 나빠졌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흑자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만 본다도 굉장히 바닥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한 여기가 12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유보텍이라는 종목은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방으로 그냥 어차피 하방으로 열어놓고 1350원에서 이제 한 1500원 정도 이 구간까지 여유롭게 물량을 모아나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기술적으로 열린 자리는 3000원, 4000원까지 여유있기 때문에 2배에서 3배 정도는 금방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얘기하고 싶지만 대선 수혜로 엮이면 기본적으로는 2배입니다. 2배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흐름만 봐도 일단 유보텍은 3000 정도까지는 여유있는 종목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수관 같은 경우 이 2개 종목이 있고요. 사실 이제 변압기는 이게 뭐 우리가 전선, 전기 이쪽 하면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변압기는 종목이 딱 한 종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집중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종목은 과거에도 이슈가 됐어요. 과거에도 전력 공급 관련주 휘파람 분다 했을 때 여기 보면은 바로 이제 변압기 제조업체 재룡산업은 장이 열리자마자 상한가를 쳤다. 그래서 변압기 관련해서 사실 재룡산업만큼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은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재룡전기 정전대란 보면은 재룡전기 정전대란 우려 고효율 변압기 아몰퍼스 생산수에 부각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근데 이게 지금 재룡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룡산업을 사실 수도 있는데 재룡산업을 사면 안 돼요. 왜냐면 재룡산업이 이제 분할됐습니다. 분할됐기 때문에 이걸 제가 설명 안 하고 하면 재룡산업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이걸 자 보면은 재룡산업은 재룡전기와 분할이 됐기 때문에 얘네는 변압기 관련되어 있는 게 없어요. 얘네는 변압기보다는 지금 이제 보면은 보죠. 재룡전기에서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상장되면서 얘네는 변압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때는 이제 인적 분할되기 전인 언제입니까? 2005년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도 이런 것도 있어요. 재룡산업 급등 변압기 교체 수혜. 근데 이게 보면 이게 2006년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룡산업은 아니다. 실제로도 일단 재룡산업이 재룡전기에서 일단 인적 분할된 만큼 얘네는 지금 변압기는 아니고 우리는 재룡전기를 봐야 된다. 근데 보통의 재룡 시리즈가 함께 가긴 해요. 그래서 재룡전기가 엄청난 급등을 하면은 재룡산업도 보통 따라가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재룡산업을 사긴 좀 그렇다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딱 한 종목은 재룡전기다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시피 여기 이제 변압기 여기 나오죠. 변압기 제조 생산 업체다라고 나오면서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걸 또 사업보고서를 뜯어다 보여다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보여다 드리지는 않고 실적 부분 같은 데서 봐서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적인 엄청난 적자보다도 그냥 뭐 흑자 적자 반복한다. 차트적인 부분을 봐도 재룡전기도 역시나 바닥대에 있기 때문에 재룡전기를 보면은 바닥대에서 뭐 이러고 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시세를 노리기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 5,500에서 한 6,500원 이 사이에서 그냥 크게 모아나가면은 굳이 이럴 자리는 아니에요. 굳이 이럴 자리는 아니고 과거에도 남북기업 수혜주로 18,000, 2만원까지 큰 시세를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기술적으로 열리는 자리는 12,000원 정도까지 2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윤석열 씨 관련해가지고 방금 말했다시피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라는 게 과거의 도시공 재생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뭡니까? 이제 1기 신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이 뭐다고 지금 딱 두 가지 나왔던 게 노후화되어 있는 배수관, 그 다음에 노후화되어 있는 변압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이 부각이 되는지 보면서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주워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이번 시장에 강한 이슈가 되었을 때 적어도 이 세 종목은
내년까지는 충분히 갈 만한 모멘텀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시장이 엮어줄지 안 엮어줄지는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사실 지금 자리에서도 이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 포지션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